지금 주방에 있는 이 흔한 후추 한 알이 한때는 금보다 비쌌고 후추 한 줌으로 성 한 채를 살 수 있었다면 믿으시겠어요? 단순한 양념이 아니라 인류 최초의 주식회사를 만들고 자본주의를 탄생시킨 검은 황금의 비밀. 후추 한 알이 어떻게 전 세계의 불을 뒤흔들었는지 그 충격적인 비즈니스 역사를 딱 10분 만에 정리해드립니다. 반가워요. 아이디어와 돈의 상관관계를 파헤치는 아이디어 머니쇼예요. 오늘은 후추 한 알이 만든 대항해, 시대와 거대 자본의 탄생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예요.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보셔도 후추라는 작은 아이템이 어떻게 글로벌 물류혁명과 금융 시스템을 만들어냈는지 완벽하게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지루한 역사 강의가 아니라 철저하게 돈의 관점에서,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의 관점에서 분석해 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자, 가장 먼저 우리가 해결해야 할 의문이 있어요. 도대체 왜 후추가 그토록 비쌌느냐는 거죠. 지금은 마트에서 몇천 원이면 사지만 15세기 유럽에서 후추는 검은 황금 그 자체였거든요. 당시 기록을 보면 후추 한 알 하나를 저울에 달아서 금과 1대1로 바꿨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예요. 심지어 가난한 사람들은 후추 향조차 맡기 힘들었고 귀족들은 자신의 부를 과시하기 위해 음식에 후추를 쏟아부었죠. 여기서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가 하나 있어요. 단순히 고기 맛을 좋게 하려고 그 비싼 돈을 썼을까요? 아니에요. 당시 유럽에는 냉장고가 없었거든요. 도축한 고기는 금방 상했고 그 지독한 고린내와 부패한 맛을 가려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바로 후추였어요.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과 직결된 필수 소비자였던 셈이죠. 지금으로 치면 반도체나 석유 같은 핵심 자원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공급은 턱없이 부족했어요. 후추는 오직 인도와 동남아시아 일부 지역에서만 자랐거든요. 이 귀한 알갱이가 유럽에 도착하려면 실크로드를 거쳐 수많은 나라를 지나야 했어요. 길목마다 이슬람 상인들이 통행세를 받았고 마지막 관문인 지중해는 베네치아 상인들이 꽉 잡고 독점하고 있었죠. 인도에서 출발할 때 1원이었던 후추가 유럽에 도착하면 10,000원이 되는 기적의 유통 구조가 만들어진 거예요. 중간 유통 마진이 무려 10,000%였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똑똑한 자본가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차라리 우리가 직접 배를 타고 인도로 가서 후추를 떼어오자 라는 미친 아이디어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이건 지금으로 치면 화성에 식민지를 건설하겠다는 것만큼이나 위험하고 돈이 많이 드는 일이었어요. 배 한 척을 띄우는데 전 재산을 걸어야 했고 폭풍우나 해적을 만나면 모든 게 끝장나는 고위험 고수익 사업이었죠. 이 위험천만한 도박에 기꺼이 돈을 태운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리스크를 줄이고 부를 복사했을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는 과정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영리한 금융 시스템이 탄생하게 됩니다. 바로 주식과 주식회사라는 개념이죠. 이 위험한 바닷길에 돈을 베팅한 포르투갈 왕실과 인류 최초의 주식회사인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소름 돋는 비즈니스 전략을 파헤쳐 볼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볼까요? 15세기 당시 바다로 나간다는 건 지금 우리가 화성에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일이었어요. 배 한 척을 띄우는데 드는 비용은 오늘날로 치면 수백억 원에 달했거든요. 그런데 이 엄청난 돈을 누가 냈을까요? 처음에는 왕들이 움직였어요. 포르투갈의 마누엘 1세 같은 왕들은 탐험가 바스쿠 다 가마에게 인도로 가서 후추를 가져오면 인생을 바꿔주겠다며 거액을 베팅했죠. 이건 인류 역사상 가장 화끈한 엔젤 투자였던 셈이에요. 여기서 아주 놀라운 숫자가 하나 나옵니다. 바스쿠 다 가마가 1010만 곳 끝에 인도를 다녀왔을 때 그가 가져온 후추의 가치가 항해 비용 전체의 무려 60배가 넘었다고 해요. 수익률이 6000%인 거죠. 이 소문이 퍼지자 유럽의 모든 자본가가 들썩이기 시작했어요. 나도 저 후추 사업에 끼고 싶다는 열망이 폭발한 거예요.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죠. 한 사람이 전 재산을 다 털어 배를 샀는데 그 배가 침몰하면 그냥 파산이라는 거예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전형이었죠. 여기서 인류 비즈니스 역사상 가장 천재적인 아이디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네덜란드 사람들이 만든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즉 VOC예요. 이들은 이 엄청난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 아주 영리한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왜 한 사람이 모든 위험을 다 져야 하지? 수천 명에게 돈을 조금씩 나눠서 받으면 되잖아? 라는 생각이었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거래하는 주식의 시작이었어요. 쉽게 비유해볼게요. 후추를 가지러 가는 거대한 배 한 척을 커다란 피자 한 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돈 많은 사람 한 명이 이 피자를 다 사야 했다면 이제는 이 피자를 수천 개의 조각으로 잘게 나누어서 파는 거죠. 돈이 별로 없는 일반 시민들도 피자 한 조각만큼의 돈만 내면 후추 사업의 주인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배가 후추를 가득 싣고 돌아오면 자기가 가진 피자 조각만큼 수익을 나눠 가졌거든요. 이게 왜 대단하냐면요. 덕분에 네덜란드는 전 국민의 자본을 한 곳으로 모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왕 한 명의 지갑보다 수만 명의 지갑을 합친 게 훨씬 더 컸거든요.
이 거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네덜란드는 수백 척의 배를 건조했고 결국 전 세계 후추 무역을 독점하며 세계 최고의 부자 국가가 되었어요. 당시 동인도 회사의 기업 가치는 지금의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를 다 합친 것보다 훨씬 컸다고 하니 정말 상상이 안 가죠?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시스템에도 치명적인 구멍이 있었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후추 한 알 때문에 시작된 이 시스템이 어떻게 현대의 금융 위기와 거품 경제의 시초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가 주식이라는 천재적인 아이디어로 거대 자본을 모았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들이 그 막대한 돈을 가지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공급망의 완전한 독점이었어요. 비즈니스 세계에서 독점만큼 강력한 수익 모델은 없거든요. 당시 네덜란드는 후추와 정향 같은 향신료가 나는 섬들을 무력으로 점령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인도네시아의 반다 제도라는 곳이 유명한데 이곳은 당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육두구가 나는 곳이었죠. 네덜란드는 이 섬의 생산권을 독점하기 위해 원주민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했어요. 이건 단순히 전쟁이 아니라 가격 결정권을 손에 쥐기 위한 아주 냉혹한 비즈니스적 결단이었던 셈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와 진실을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해요. 사람들은 후추 가격이 너무 비싸서 대항해 시대가 열렸다고만 생각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가격의 변동성이었어요. 후추가 언제 도착할지 모르는 불안정함이 사업가들을 미치게 했거든요. 그래서 동인도 회사는 단순히 후추를 실어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산지에서 생산량을 직접 조절하는 방식을 선택했어요. 만약 후추가 너무 많이 생산돼서 가격이 떨어질 것 같으면 창고에 쌓인 후추를 불태워버리기도 했죠. 인위적으로 공급을 줄여서 고단가를 유지하는 전략, 지금의 명품 브랜드들이 재고를 소각하며 가치를 지키는 것과 똑같은 원리예요. 그렇다면 이 지점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단계별 실행 가이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의 아이디어나 제품이 대체 불가능한 희소성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하는 거예요. 후추가 비쌌던 건 오직 특정 지역에서만 났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유통의 길목을 잡는 거예요. 동인도 회사는 배만 가진 게 아니라 항구와 요새, 즉 물류 거점을 장악했어요. 여러분의 비즈니스에서도 고객이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플랫폼이나 채널을 선점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세 번째는 리스크의 분산입니다. 네덜란드 시민들이 주식에 투자해 위험을 나눴던 것처럼 큰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는 자본을 잘게 쪼개어 외부 투자를 유치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피로 세운 후추 제국이 영원했을까요? 절대 아니죠. 이 독점 체제를 깨뜨리기 위해 또 다른 천재적인 발명과 아이디어들이 등장하기 시작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후추를 유럽 땅에서 직접 키워보려 시도하기도 했고, 어떤 이들은 후추를 대체할 새로운 향신료를 찾아 지구 반대편으로 떠났어요. 이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된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먹는 고추와 감자 같은 작물들이에요. 후추라는 돈 냄새를 따라가다가 인류의 식탁 자체가 바뀌어버린 거죠. 이제 시청자 여러분은 이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시대의 후추는 무엇일까? 우리가 지금 선점해야 할 검은 황금은 어디에 있을까? 라는 질문 말이죠. 17세기에는 후추였지만 20세기에는 석유였고 지금 21세기는 아마도 데이터나 히토류 혹은 생성형 AI 기술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을 거예요. 결국 후추로 시작된 이 거대한 움직임은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경제 시스템인 자본주의를 낳았어요.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는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가 되었고 암스테르담에는 세계 최초의 증권거래소가 세워졌죠. 단순히 맛있는 향신료를 먹고 싶다는 욕망이 전 세계의 돈이 모이고 흩어지는 금융의 심장을 만들어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에 답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후추는 무엇일까요? 17세기에는 후추 하나를 찾기 위해 목숨을 걸고 바다로 나갔다면 지금 이 시대의 거대 자본은 어디로 흐르고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데이터와 에너지 그리고 생성형 AI를 꼽습니다. 15세기에 인도라는 공급처를 독점하려 했던 것처럼 지금의 거대 기업들은 데이터라는 원재료와 AI라는 가공 기술을 독점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전쟁을 벌이고 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가져가야 할 핵심 요약 3줄입니다. 첫째, 작고 사소한 불편함이나 욕망 속에 거대한 비즈니스 기회가 숨어 있다. 둘째, 리스크를 분산하고 자본을 모으는 시스템을 이해하는 자가 시장을 지배한다. 셋째,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 유지하는 것이 부의 지속성을 결정한다. 그럼 여러분이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액션 가이드를 드릴게요. 첫 번째, 현재 시장에서 공급은 부족한데 수요는 폭발하는 나만의 후추를 찾아보세요. 두 번째,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지 말고 파트너나 투자자와 리스크를 나누는 구조를 고민해보세요. 세 번째, 내 아이디어가 다른 사람들에 의해 쉽게 복제되지 않도록 나만의 독점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던 후추 한 줌으로 성을 샀던 시절 이야기, 이제는 그게 단순히 운 좋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그들은 시대의 흐름을 읽었고 위험을 자본으로 바꿀 줄 아는 눈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후추 한 알이 대항의 시대를 열었듯 여러분의 작은 아이디어 하나가 여러분 인생의 대항의 시대를 열어줄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아이디어 머니쇼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21세기의 후추는 무엇인지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저는 모든 의견을 소중하게 읽고 답변해드리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아이디어 머니쇼였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곧 돈이 되는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